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드디어 3세대 파나메라가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와, 지난번 상해에 가서 미리 한번 만나봤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한국에 공식 출시가 됐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파나메라 판매가 무려 3등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포르쉐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요. 오늘 행사도 와, 정말 파나메라에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만나보긴 했지만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날 처음 막 보고 또 자료들도 그날 막 듣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조금 잘못 전달드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들 좀 정리하고 그동안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에 출시가 된 거는 파나메라 4하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나메라 4가 가격이 1억 7,670만 원 그리고 터보 E 하이브리드가 3억 910만 원으로 오늘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이 기존 파나메라보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윤곽이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특히나 앞부분이 직선이 좀 더 많이 강조된 그런 느낌이 한눈에 바로 딱 보이시거든요. 헤드라이트도 좀 더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강조가 돼 가지고 이거는 첫눈에 딱 보더라도 아, 신형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 앞쪽 팬더가 좀 더 많이 강조가 돼 가지고 파나메라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잠깐 그때 현장에서 막 살펴보느라고 잘 몰랐던 거, 파나메라 기본 4 모델과 터보 모델의 디자인적인 차이점 말씀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이 범퍼 부분의 어떤 면적은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터보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더 많이 커져 가지고 공기를 많이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비슷한데 터보랑 4랑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일반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 부분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이쪽에는 라이트가 없고 세로로 주간주행등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세로로 한 줄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터보 E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 자체도 그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광택이 나 있고요. 요 부분까지가 바디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사각형을 바디 컬러로 테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 4는 여기가 전부 다 블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디 컬러가 적용된 부분도 다르고,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여기는 가로로 두 줄이 들어갑니다. 아까 기본 모델은 여기는 주간주행등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세로로 한 줄만 들어갔었는데 가로로 두 줄이 들어가는 점, 요 점이 디자인적인 차이점이고요.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그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매트릭스 프로 헤드라이트는 옵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옵션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터보 모델이 아무래도 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 터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지금 차가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터보 크레스트, 요거 전체적으로 회색과 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 터보 전용, 터보 나이트 컬러라고 하는 터보 전용 크레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점. 요 터보 나이트는 요 크레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터보 나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휠의 가운데도 터보 크레스트가 흑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하이브리드 배지도 터보 나이트 컬러, 그리고 이 디에로 라인 자체도 요거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도 가시면 터보 배지도 터보 나이트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보통 기존에는 터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하면 파나메라 터보 S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터보 하나만 적혀 있죠. 보통 이제 파나메라 터보까지도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빼고 그냥 터보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나메라인 거는 누가 봐도 다 안다는 거지. 근데 터보는 더 특별하니까 이제는 터보만 적겠다
라는 게 이번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포르쉐 전 모델들이 앞으로는 터보 모델에는 그냥 전부 다 터보만 적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 라이트도 기존에는 여기 가운데가 좀 더 얇아졌다가 두툼한 그런 형태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일자로 띠를 형성하고 있어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터보 모델인 만큼 스포일러가 좌우에 펼쳐져 있는 이런 확장형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터보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와 8기통 4.0 터보 엔진이 합쳐가지고 합산 출력이 680마력에 제로백이 3.2초. 와, 3.2초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PDK 8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하이브리드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전기 모터가 출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 모터만 출력이 140kW, 환산하면 190마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기로만 주행할 때도 어느 정도 충분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전기 모터 출력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전기 모터가 PDK랑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게를 한 5kg 정도 감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단순화하고 구조를 잘 개선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더 높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WLTP 기준으로 93km예요. 기존보다 한 75% 정도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났고 모트도 더 커졌고 효율성도 더 좋아진 결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WLTP 기준으로 93km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는 많이 적게 나올 거예요. 인증된 주행 가능 거리는 더 적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주행해 보면 거의 90km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PHEV도 그렇고 일반 전기차들도 그렇고 실제로 운행해 보면 대체로 WLTP 기준에 근접하는 주행거리가 실주행에서는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인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겨울 주행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인증받은 거는 주행거리가 좀 낮지만 실제로 주행을 잘하면 WLTP 기준으로 나온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디자인이 조금 바뀐 부분이거든요. 공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여기 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바뀐 부분도 지금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지상구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 있죠. 요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뭐냐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이 되면서 승하차를 돕기 위해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5.5cm가 높아지는 그 기능이 지금 적용돼 있어서 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그럼 순식간으로 차가 슉 올라가는 거죠. 네. 와, 이거는 정말 지금 봐도 너무나 획기적인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그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이 적용돼야만 요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400V 전기 시스템이 적용돼야만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4 모델에서는 차고 높여주는 기능 적용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원챔버 에어 서스펜션에 그 투밸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00V 전기 시스템이 적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순식간에 에어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추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시스템이 4개의 바퀴에 각각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바퀴가 따로 각자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흥미있게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게 뭐냐면 이 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닌데 개발팀이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특별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앱을 핸드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핸드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차가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각 4바퀴의 그 원챔버의 투 밸브 에어 서스펜션 그 액티브 라이더 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가 주행을 할 때 노면에 어떤 충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각 바퀴가 따로 충격에 대응해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승차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각 바퀴가 따로 움직여 가지고 이 바디 자체는 어떤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의 제일 메인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차가 막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앞바퀴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급가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앞이 들리죠.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차가 앞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은 그거를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급가속하는 상황이다 싶으면 차가 들리지 않도록 뒤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해서 수평을 만들어 주는데, 심지어는 수평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급가속을 하게 되면 그냥 수평을 유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을 더 낮춰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가는 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그거 뭐냐면 헬리콥터가 출발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력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뒤를 더 높이고 앞을 많이 낮춰가지고 앞이 숙여진 상태에서 가속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기동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앞은 들고 뒤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동이 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피치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틸트 컨트롤도 가능해요. 어차피 좌우가 따로 움직이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코너를 굉장히 빠르게 돌면 기본적으로는 차가 바깥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차들은 바깥으로 기울어지는 걸 억제를 해가지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차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 해주거든요. 근데 이 차는 수평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안쪽을 더 낮추고 바깥을 높여가지고 코너를 도는데, 이 뱅크가 있는 코너를 도는 것처럼 차가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코너를 돌 수가 있죠. 이게 모터사이클 기동이에요. 보통 모터사이클 탈 때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기울여서 타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 기동도 가능하더라. 근데 이 헬리콥터처럼 날아가는 거, 모터사이클처럼 기울어지는 거, 요거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컴포트를 위한 기능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가거나 기울여져서 가게 되면 이게 접지력에서 도 유리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주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유리하진 않기 때문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요. 노멀 모드에서 컴포트를 위해서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급하게 코너링 돌 때는 헬리콥터 기동과 모터사이클 기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안에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그냥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선택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끌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페인 가서 타이칸 터보 GT를 시승을 했거든요, 서킷에서. 근데 타이칸 터보 GT에 바이삭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그 타이칸을 서킷에서 시승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게 그 버켓 시트가 적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켓 시트가 이게 굉장히 허벅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가 높아지니까 타고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높아지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차 같은 경우는 서킷 주행을 위해서 아예 그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을 꺼놨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걸 끄고 켜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점. 자, 그러면 실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내도 지난번에 보긴 했습니다만, 와, 진짜 디지털라이징이 진짜 많이 되어 있죠. 여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모니터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모니터, 여기도 모니터,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위에 하우징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타이칸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이쪽에 있던 기어 레버, 기어 토글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건 역시 좀 타이칸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컴포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컴포트 엔트리 하이트 요거를 꺼버리게 되면, 그러면 문을 열더라도 차가 높아지지 않아요. 안 높아지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 놓게 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을 열면
올라가죠. 이 선택을 끄고 켜고에 따라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틸트 컨트롤 있죠. 요거를 끄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 컨트롤 켜면 여기는 그림 나오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이제 꺼버리면 그러면 그 모터사이클 기동 그게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치 컨트롤 요거는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요거 헬리콥터 기동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 끄고 켜고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요거 요 두 가지는 보시면 only available set is normal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만 요거를 선택하고 끄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반면에 컴포트 엔트리 하이트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선택하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한글화를 안 해놨는데 아마 실제로 고객의 인도가 될 때는 한글을 적용해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스웨이드도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요게 아마 기본적으로 스웨이드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패키지를 선택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보시면 크레스트가 터보 나이트 크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뭐 포르쉐에서 봐왔던 구성이랑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기존 파나메라랑 비교했을 때는 좀 디지털라이징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이쪽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위에 하우징이 없어진 거, 그런 부분들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파나메라 4인데요. 요게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지도 기본 포르쉐 배지가 적용되고 휠도 기본 포르쉐에서 많이 봤던 그 휠이 적용이 되죠. 자, 여기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최신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그 투 챔버의 투 밸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3 챔버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으로 투 챔버 투 밸브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챔버도 숫자는 하나 줄어들었지만 밸브가 2개가 적용되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차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뭐 특출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파나메라 4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에어 서스펜션도 기존보다 더 탁월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반응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에 이제 파나메라 4와 터보 E 하이브리드가 선을 보였는데 출고가 바로 오늘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파나메라 4가 먼저 출고가 되는데 이건 5월부터, 그리고 터보 E 하이브리드는 하반기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파나메라 4인데요. 제가 보니까 요 디자인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터보 E 하이브리드에서 봤던 그 휠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요거 컬러가 그냥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4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전 이 휠 자체가, 이 디자인 자체가 터보 전용인 줄 알았는데 휠 디자인은 여기도 적용되지만 이제 터보 E 하이브리드에는 여기 이제 터보 나이트 컬러가 적용된 휠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된 포르쉐 3세대 파나메라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기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터보 SE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터보 E 하이브리드거든요. 포르쉐가 이게 출력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터보 E 하이브리드 정말 엄청 강력한 모델이고 또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시승하고 오신 기자들도 있는데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도 파나메라에 적용되면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세팅을 하고, 근데 이게 타이칸에 적용이 되게 되면 완전히 극강의 퍼포먼스를 위주로 세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칸에 적용된 액티브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11 아마 이게 옵션 값이 뭐 거의 한 1,5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오늘은 아마 가격이 발표가 됐겠죠. 근데 아마 터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놈이 나왔네요. 도대체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지, 특히나 이 포르쉐 기술의 끝은 어디일지 진짜 궁금해지는 그런 파나메라였었고요. 조만간 또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